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는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를 떠올리면 어떤 것이 먼저 생각나시나요? 아마 대부분 집값이 오르면 차익을 본다라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세 차익형이 아닌 수익형 부동산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말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2019년에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 주자인 원룸 건물을 직접 신축도 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한 번의 바람과 같은 유행이었는데요. 월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자산으로서 부동산을 활용해서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시세 차익형, 두 번째는 수익형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부동산으로 재산을 이루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가격 상승이 곧 투자 수익이었죠. 시세 차익형이 대표적인 투자처였던 아파트 투자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중산층의 성장 공식으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성장기의 역군들이시죠. 베이비붐 세대 분들뿐만 아니라 IMF,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을 지나온 다음 세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B아파트는 어떨까요? 대출이 잘 나오는 근생 건물들을 거의 80% 수준까지 대출을 받아서 매수한 이후에 2배, 3배 차익을 남기면서 상류층으로 진입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시세 차익형 방식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그동안 경제 성장 속도에 어느 정도는 발맞춰 상승해 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좀 더 이전에는 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이 경제 성장 속도에 맞춰서 올라온 부동산 가격들이 가격 상승 속도가 훨씬 가팔라졌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화폐 가치가 폭락했다라는 것인데요. 반면에 경제 성장은 더디게 진행되면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격차도 이제는 너무나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양극화가 점점 심하게 진행된 것이죠. 여러분, 5억, 10억으로 살 수 있는 우량한 아파트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서울시 아파트 중위 가격이 11억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중산층 이하 평범한 사람들이 열심히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어떤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해도 더 이상 살만한 부동산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입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많이 느끼실 겁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고 불확실성이 지속됩니다. 대한민국은 자산의 대부분이 아파트 위주로 구성된 부동산에 둘되어 있죠. 그래서 정치인분들은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확실성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저는 회계 전문가로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회계학에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미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고 통제 가능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파트 같은 기존 시세 차익형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들은 통제 가능성이 이런 정부 불확실성 때문에 몹시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소득 수준의 중산층 내지는 중산층 이하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자산을 증식해야 할까요? 저는 그에 대한 해답 중 하나를 수익형 부동산에서 찾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란 뭘까요? 수익형 부동산이란 시세 차익형 부동산에 대비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자산군인데요. 사실 부동산이라고 하면 결국 토지에 대한 투자도 포함되어 있어서 시세 차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금 흐름 관점에 좀 더 포인트가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이고 결국 주거용에서 받냐 비주거용에서 받느냐일 것입니다. 주거용이라고 하면 일반 주택, 다가구주택 등에서 임차료를 받는 것이고 비주거용이라고 하면 오피스텔, 상가 등 사업자 등으로부터 임차료를 받는 것입니다. 전 수익형 부동산 중에 주거용에 좀 더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주거용은 경기를 너무 많이 써서 불확실성에 더 크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 보셨죠? 하지만 주거용에는 일단 사람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비주거용 대비해서는 아주 안정적인 그런 자산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분야의 끝판왕은 원룸 건물이죠.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의 형태가 될 것인데요. 가장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직접 신축을 해서 하는 방식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미 잘 지어져서 임차인이 맞춰져 있는 건물들을 보증금 대출을 끼고 매수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관리상의 어려움을 제외하면 비교적 적은 투자 금액으로 수익성과 안정성 모두 잡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투자인데요. 저는 2019년에 30년이 넘은 2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매수하고 4층짜리 다중주택을 신축해서 지금까지 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다중주택을 매입해서 신축하고 지금까지 잘 운영해 오고 있는지 하나하나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프롤로그와 같은 영상이고요. 우선 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그런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과거에 제가 어떻게 투자를 했고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해 오는지를 설명드리면서 또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